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연일 지역을 돌아다니며 특정 인사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한동훈은 본격적으로 검핵관들의 자리를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다 점잖게 표현하면 이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진 물갈이, 비움, 자객공천 채움, 한동훈표 공천 본격화. 오늘 김경률 낙하산 논란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한동훈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 공간위의 경선 룰로 중진들을 정리하고 불리한 곳마다 자객공천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동훈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의 마포을에 원희룡과 김경률을 꽂아 넣으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정무 감각이에요. 그리고 경선 룰로 중진을 정리하겠다는 그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하위 30% 중진은 경선에서 무려 35% 감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국힘 소속의 중진과 정치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붙습니다. 거기서 중진이 60%를 득표하고 정치 신인은 40%를 득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중진은 자신의 득표율 60%에서 15% 감산됩니다. 그리고 이 중진이 의원평가 하위 30%에 속했다면 추가로 20% 감산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60% 득표한 중진은 21%가 깎여서 최종 3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를 득표한 정치 신인이 이기고 본선에 가는 겁니다. 경선 1등이 곧 본선 1등인 영남권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 정치 신인이라고 불리는 검핵관은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34살 이하의 정치 신인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는 20%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그 중진이 더 높은 득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34살 이하의 검핵관 또는 용핵관 또는 윤핵관은 무적인 겁니다. 쪼코에 쪼코. 자, 예를 들어 용산이 과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대구의 주호영을 떨어뜨리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34살 이하의 용핵관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젊은 정치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보내면 주호영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에게 공개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준석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게 감점 15% 한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호는 3번, 선거 국고 보조금도 많이 나올 겁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자, 이만큼 이 경선 룰은 영남권 중진 학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경북은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힘의 경선 룰에는 비윤, 영남권 중진들을 물갈이하고야 말겠다는 세부 조항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힘의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위의 재량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당 기여도 평가 점수 등을 조정해서라도 눈밖에 난 중진은 기어코 떨어뜨릴 것 같다. 자, 이렇게 경선 룰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영남권 중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 내부 불만들, 익명의 얘기들 이런 것들은 다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 한동훈과 중진들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천룰 취지에 대부분 수긍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외에 공천룰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조용할 리가 없는데 조용한 겁니다. 오늘처럼 국힘의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처럼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어야 찍소리를 한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자, 내일 국힘당은 전국의 그 김성동과 같은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시키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뭐 명분이야 많죠. 예비 후보자들 그 정치 신인과 당협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김성동의 찍소리가 한번 나오니까 18일 날 일괄 사퇴. 대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용이 세면 그만큼 반작용이 센 법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 억압된 상태는 반드시 폭발합니다. 아니, 그 국힘의 영남권 중진들이 그 계기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합니까? 그리고 예정된 계기가 있죠. 앞으로 진행될 그 김건희 특검법 제2 표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억누르고 초장에 진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국힘 중진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잘 투척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힘 상황은 폭풍 전야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그 민정당 시절 이래 가장 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은 폭발합니다. 만약 그들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어제 MBC는 최상병 사건 초기 박정원 대령의 부하인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서의 대응을 원망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경찰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흐느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이 검사 독재 시절임을 통렬하게 실감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87만 회로 기대만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울림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요 부분을 재방송하겠습니다.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항변을 듣던 경북청 팀장은 무기력감을 느꼈는지 흐느끼기 시작하고 전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경찰관이 받았을 그 압박감이 저에게 전해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눈물도 납니다. 시절이 얼마나 독한지 윤석열 당선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저 국힘 영남권 중진들도 이 영상을 보면 동병상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꼭 보여줍시다. 라스뉴스! 오늘 서울의 소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일본의 니케이, 홍콩의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 소속의 기자들과 가디언 등 영미 언론의 한국 관련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 등이 참여했고 주최 측은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무속인 천공과 4차례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맛보기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그 만남에서 천공이 내가 통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고 통일이 될 시기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김건희와 어떻게 접촉이 되고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국정에 반영되는지를 나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영국 엘리자베스 시신 조문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말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천공이 발언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